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건데 이거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지? 혹은 난 이제 사업이 막 커지고 있어서 직원을 뽑고 싶어. 그런데 직원은 조금 부담스럽고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프리랜서로 뽑아야 되는지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규직은 뭐 4대 보험, 주휴수당 뭐 이런 것들을 챙겨줘야 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김영규 대표 노무사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커머스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매출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직원을 좀 써서 내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뽑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리랜서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전부 다 프리랜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가 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근로자랑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판례가 쌓여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막 어려운 얘기를 다 꺼내기는 그렇고, 결국에는 저희 셀러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실 때 결국에 근로자냐 프리랜서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는 뭐고 근로자는 뭐야?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프리랜서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구대판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금원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촬영의 대가로 출연료를 만약에 받기로 했어요. 자, 지금 저는 그러면 이 촬영을 목적으로 출연료를 받고 지금 여기에 만약에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완벽한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구대판다에서 어떠한 그 임금도 받지 않고 어떠한 휴가도 받지 않죠. 그리고 근무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출퇴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완벽한 프리랜서고, 저 정도 사실 기준이 되어야 프리랜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그리고 임금, 기본급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근로자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에서 뽑는 아르바이트생들, 우리 사무실 불러서 CS 아르바이트생들, 그럼 전부 다 근로자네요. 맞습니다. 전부 다 근로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랑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일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라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근로자한테는 프리랜서에 비해서 뭘 더 해줘야 되나요?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로자라는 정의 자체를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전부 지켜줘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근로기준법의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되냐 부여하지 않아도 되냐, 해고를 할 때 미리 얘기해야 되냐 얘기 안 해도 되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근로자한테는 전부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생을 뽑아도 아르바이트생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뽑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도 4대 보험 이런 거 다 들어줘야 돼요? 4대 보험에 가입되는지 여부는 사실 그 근로자의 근무 일수나 네. 근무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이제 일용직 근로자, 보통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저희가 나눌 수 있거든요.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맞습니다. 장시간 근무자는 없어요? 장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라고 해서 그냥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근로자,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맞습니다. 네네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그냥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고려하실 건 없어요. 근데 1인 셀러분들이 저희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프리랜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반 활동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 형태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초단시간이랑 단시간이랑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데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40시간을 일한다고 칠게요. 주 40시간? 네, 주 40시간 일한다고 쳤을 때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예요. 그냥 1시간만 적게 일해도? 맞습니다. 1분만 적게 일해도? 예.
초단 시간은요? 초단 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용직 근무자는요? 일용직 근무자는 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1개월 미만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3개월 미만 고용을 하는 경우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그럼 우리 셀러들은 거의 다 그 일용직이나 초단 시간 근무자를 많이 쓰겠네요. 맞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5일하면 15시간, 잠깐만. 15시간 미만이라고요? 미만입니다. 그러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 셀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단 시간이랑 일용직이 많죠?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14시간만 이제 일을 부여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7시간씩 쪼개서 뭐 월화 7시간 7시간 이렇게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목 7시간 7시간 이렇게 출근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가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이제 가게 되면은 가장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연차유급휴가 같은 그리고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맞습니다. 초단 시간 근무자기 때문에? 네. 그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은 줘야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사실 그 케이스를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적용된다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거의 다 웬만하면 주휴수당 줘야 된다. 네. 연차도 줘야 된다. 예. 나머지 거 다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초단 시간이랑 일용직을 쓰는 게 좋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가 말씀드린 게 주휴수당과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용직은 사실 좀 달라요. 왜요? 일용직은 그러니까 초단시간 근로자냐 일용직이냐는 기간이냐 시간이냐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15시간 미만이면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어떤 그런 뭐 주휴수당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3개월 미만 일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5일 출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출근했을 때 8시간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같은 것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이 일용직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1년 내내 일한다고 하면 사실 일용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형태가 이 말만 일용직이지 업무 형태는 거의 그냥 그 고용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이 모두 뭐 근로시기준법의 어떤 보호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만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주휴수당이라는 건 그 하루에 8시간만 넘으면 무조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씩 며칠을 출근해야 발생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요. 일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리고 내가 출근하기로 한 날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에 3일 출근하기로 했고 8시간, 4시간, 4시간이에요. 네. 그럼 합치면 16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한다. 발생합니다. 5일을 다 안 채워도? 네. 주휴수당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주휴수당이 뭐예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근로자에게 휴일을 주는 제도예요. 네. 근데 그 휴일을 유급으로 주라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둘 중에 하나가 주휴일이 됩니다. 돈을 받고 쉬는 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일반 그 계산식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신의 시급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일수 그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시급과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만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 곱하기 8 8시간이라는 것은 기준점이에요.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하겠다. 그리고 8이 기준이 잡혔으니까 그 뒤에 이제 곱하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 40분에 내가 근무하는 일주일에 근무하는 총 근로시간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40분의 20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네. 그럼 0.5가 되고 그 10,000원 곱하기 8 곱하기 0.5가 됩니다. 네. 이게 그럼 주휴수당의 계산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주휴수당은 10,000원 곱하기 8 곱하기 0.5니까 40,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뭐 계산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계산기?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법인에서 준비한 게 네. 셀러분들이 일을 하시기에도 바쁜데 하나하나 다 주휴수당을 내가 막 산식을 짜면서 계산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휴수당 총액 계산기라는 거를 준비를 해서 무료로 좀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그 저희 그 구대판다 정보 공유 게시판에 노무법인 호담에서 만든 그 엑셀 파일 엑셀인가요? 네, 엑셀로 드려요. 아, 네. 그럼 그 엑셀 파일 저희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만약에 안 지켰는데 내가 몰랐어. 모르고 안 지켰어. 그러면 나라에서 이런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프리랜서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최초에 나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프리랜서로 이제 계약을 했어. 근데 이 프리랜서라는 분이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나는 생각해보니까 프리랜서가 아닌데? 나는 근로자인데? 그러면 난 주휴수당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세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노동청에서는 둘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부르고 사용자를 불러서 이 사람이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못 받은 돈이 아까 제가 예시를 든 4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4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아 주면 끝. 주면은 사실 끝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 근로자분들이 나는 임금 안 받아도 되니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벌금까지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이 총량이 얼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기소가 돼서 벌금 이상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받는 경우는 사실 그 임금 체불의 양이 엄청나게 큰 경우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벌금 이상이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교도소 가는 사람을 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 궁금한 거, 우리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어떤 식으로 받냐면 상품 하나 올리면 500원, 하나 올리면 300원, 오늘 50개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뽑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시간 개념으로 뽑은 게 아니라 건 바이 건 개념으로 뽑은 거라서 이거는 그 프리랜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한번 대입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몇 가지 이제 딱 되는데 첫 번째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느냐. 근데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정해진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근무 장소가 정해졌냐. 개인 집들에서 많이 해요. 자, 그렇다고 된다면 근무 장소도 정해진 게 없죠. 그 다음에는 근로 시간이 정해졌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과 끝만 100개를 해주세요, 200개를 해주세요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거를 이건 있어요. 오늘 중으로 몇 개 해주세요. 네. 혹은 오늘 오전 중으로 끝내주세요. 그런 건 있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가 않잖아요. 아, 오전 네. 중으로 끝내주세요 라는 게 오전 1시간 만에 끝내라는 건지 뭐 4시간 만에 끝내라는 건지 이런 게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근로시간이 특정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프리랜서의 성격이다. 네, 프리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을 같은 업무를 꾸준히 계속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하루에 100개씩 1년간 내가 계속 해왔다던가 아니면 뭐 6개월간 계속 해왔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이나 이런 기본급들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프리랜서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프리랜서로 사실 그 업로딩 알바생들이 계속 바뀌면 힘들어요. 대표도 계속 네.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랑 꾸준히 가는 게 좋은데 만약 근로자로 인정돼서 주휴수당 같은 걸 지급해야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면 아무리 프리랜서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성격처럼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넘는 양을 한 사람한테 주면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2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구대 판다님이 말씀해 주셨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정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으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보다 약간 넘어가더라도
너는 내가 프리랜서로 뽑은 거고 나는 시간을 특정한 적이 없어. 이런 형태가 된다면 그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엄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은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게 전데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프리랜서 계약서 안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계약의 내용대로만 이행하면 근로자성으로 다툴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만한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 양식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수많은 양식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분명히 구멍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 개인들이 쓴 거라서. 그래서 노무법인 호담에서 그래도 이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그런 양식이 있으면 좀 주시면. 그런 양식도 저희가 그래서 주휴수당 총액 계산기랑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좀 구비를 해서 저희가 구대판다 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를 뽑는 게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조금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프리랜서를 뽑는 게 좋아요? 근로자를 뽑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함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정되는 그 기준 보수가 높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가시는 게 가장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고. 네. 그런데 또 프리랜서는 경우에 따라서 퇴직금도 주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같은 업무가 쭉 1년 동안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프리랜서였냐를 확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실은 프리랜서였어 라고 끝나면 좋지만 근로자였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프리랜서 계약서에 너는 프리랜서야 라고 돼 있어요. 아, 프리랜서야 라고 된다기보다는 프리랜서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했어. 그런 경우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사실 쓰는 경우에는 그 웬만하면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죠. 계약서를 쓴다고 장땡은 아니고 계약서를 쓰고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근데 물론 처음 계약할 때부터 서로 상호간에 저는 프리랜서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는 형태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별도로 그 퇴직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추후에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한들 나중에 가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는 사실 근로자였어요 라고 한다라면은 노동청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 근로자네? 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률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서로 그냥 의리 있게.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겠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방어해야 돼요? 대표이사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계속 계약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청에 저희가 이런 사건으로 나중에 신고를 당해서 노동청에 불려간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계약서의 유무예요. 만약에 우리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판단 증거는 그 계약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먼저 보고 진짜로 이 계약대로 이행되는지를 보고 이행됐다라면 프리랜서가 맞네, 근로자가 아니네 라고 하고 끝나는 건데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 그리고 계약서는 필히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5인 미만, 5인 이상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5인 이상 미만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도 봐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산식을 또 다 풀어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일할 때 내가 동시에 쓴 직원이 몇 명이냐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회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여기에 동시에 투입된 직원이 몇 명이냐? 오늘? 네, 오늘을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을 기준으로 쭉 기간을 나열해가지고 평균수를 사실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가 몇 명을 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3명. 그리고 월요일 출근하는 사람은 3명이고 네. 화요일 출근하는 사람은 7명이야. 그럼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출근한 날이 며칠이고 7명이 출근한 날이 며칠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직원이 10명이더라도 월화수목금에 둘 출근하는 형태라면 우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용하시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초단시간 근로자가 그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제가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월화 7시간 7시간 이렇게 출근하는 근로자가 A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수 그리고 7시간 7시간 출근하는 근로자가 한 명 있고 그 수목 그리고 목금 이렇게 쭉쭉쭉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사용한 사람 자체는 5명이잖아요. 근데 영업을 하는 그 영업일에 한 명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정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기하다. 5인 이상이었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연차 유급 휴가와 네. 해고의 여부가 가장 큽니다. 연차 유급 휴가랑 해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때 네.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연장 근로수당이 붙고요. 그리고 내가 공휴일 같은 그런 휴일날 출근해서 일을 했다 라고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붙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중에 근무를 했다. 그럼 야간 근로수당이 붙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많이 것들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직원들이랑 원만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 돼서 문제가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들 그 주변 대표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번에 노무법인 호담이랑 이제 같이 하기로 한 건데 이 노무사를 쓴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뭔가를 돈을 아끼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줘야 될 걸 미리 다 주고 제정을 한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노무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돈을 아끼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추후에 생긴 분쟁 비용을 예방하겠다라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올라오신 분들보다는 갑자기 성장이 빡 해가지고 직원이 확 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무, 인사, 재무 이런 분야에 되게 취약한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 노무법인 호담에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같은 분들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이제 셀러들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고 이제 막 커가기 때문에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런데 알아보니 노무사랑 전화 한 번 하는데 5만 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노무사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상담하는 게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이라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구대판다님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화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제가 너무 죄송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채널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채널톡으로 문의를 주면 무료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채널 톡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텐데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받는 선까지 도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데 어느 선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게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래도 뭐 간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가이드 정도는 제공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밑에 댓글 더보기란에다가 노무법인 호담 그 채널톡을 남겨 놓을게요. 거기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 노무법인 호담 그 무료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 표준 양식이랑 근로계약서도 주세요,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시고 엑셀 파일도 주셨으니까 짧게나마 노무법인 호담에서 이런 일 한다 홍보 타임. 저희 노무법인 호담에서는요
그 영세한 사업장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노무자문이랑 그리고 이제 급여 관리 이런 것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근로자분들이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노동청에 출석해서 이제 같이 이제 대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건도 이제 많이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좀 집중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노무사 회사들 보면은 노무사 밑에 그냥 소장님 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무사가 그냥 일반 개인한테 간판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노무사가 직접 끼는. 맞습니다. 저희 법인은 전원이 노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는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전부 다 노무사예요? 네, 전부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의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사람인데, 정말 그 노무사로 이루어져 있고 노무사님이 직접 업무를 하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호담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셀러들을 위해서 노무상식, 노무지식, 겸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랑 고용인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노무법인 호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 더보기 채널톡 상담 문의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